지난 2001년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강도강간 사건이 잇따릅니다. 모든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집 안이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마을에 잠복하자 며칠 뒤 이번엔 옆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형사들이 잠복 근무도 했었고 그날도 제가 잠복 근무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게 됐고요. 이번에도 인적이 끊긴 어두운 밤 창문으로 들어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10시가 넘으면 그 동네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마을입니다. 목격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CCTV들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닫아 진술도 받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집안에 남긴 건 휴지 뭉치뿐. 범인이 남기고 간 유류물이라고는 유일하게 이제 그게 채취했다고 봐야죠. 그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보냈습니다. 감정 결과 휴지에서 남성 DNA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집니다.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에 한 통의 DNA 분석 결과가 도착합니다. 휴지 뭉치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은 겁니다. 2009년 5월 강도강간 등 184건의 범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한모 씨였습니다. 184건 중 첫 번째 범행은 2001년 3월 제주도에서 벌인 강도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휴지 뭉치 사건과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던 시점, 육지로 나온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범행이 이어집니다. 강도강간 등 성범죄가 19건, 절도 등 그 밖의 강력범죄가 165건에 달합니다. 모두 피해자의 집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립니다. 피해자 진술도 없는 19년 전 사건, 당시 수사경찰들의 진술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진술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참고인 진술도 해쳤습니다. 그 전에 보냈던 문서들을 다 찾고 나름대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쭉 진술을 했죠. 그 감정물 결과라든지 감정물 의뢰하는 과정이라든지 수거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쭉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공소시효 하루 전날 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범인을 꼭 잡아준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런 게 제가 마음이 짐이었었는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죠. 어디 가슴 한쪽에서는 좀 아릿하기도 하고 그나마 짐이 한 가지라도 어쨌든 덜었다. 20년 동안 제가 계속 근무하면서 어떤 DNA 자료를 대조할 때 이 사건에 일치하는 DNA가 있는지 항상 제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한모 씨는 법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DNA를 휴지에 집어넣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로서 한 씨는 6년 뒤인 2027년 형기를 마치고 60대 초반의 나이로 출소합니다. 출소 뒤 전자발찌는 5년만 부착하면 됩니다. 2008년 전자발찌법을 처음 도입했을 때 최대 5년만 부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2010년 전자발찌를 최대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검찰도 이번 재판을 통해 한 씨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오는 14일 재판에선 휴지뭉치 DNA를 분석한 국과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